2025년의 복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복 7월 20일 일요일, 중복 7월 30일 수요일, 말복 8월 9일 토요일. 각 복날은 약 10일 간격으로 이어지며 이 시기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삼계탕, 백숙, 장어구이 같은 보양식을 챙겨 먹으며 기력을 보충하는 풍습이 생겼죠. 복날이라는 말,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미 삼국시대부터 복날 문화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초복, 중복, 말복, 즉 삼복은 음력 6월부터 7월 사이 가장 더운 시기를 뜻하죠. 이는 음양오행 사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여름은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고 이후 음의 기운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기엔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기 회복을 위한 보양식을 먹기 시작한 거죠. 조선시대에는 복날의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냉수를 나눠주고 양반들은 시원한 계곡에서 냉면과 찬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영조 임금은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어서 복날이면 늘 닭으로 고아낸 국을 드셨다고 해요. 여기에 인삼, 대추를 넣은 것이 바로 지금의 삼계탕입니다. 백숙은 꽤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 전통 음식으로 고려시대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는 왕실의 진상품이나 중요한 잔치 음식으로 사용되었으며 단순한 식사가 아닌 보양식으로 여겨졌어요. 특히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식재료로 몸이 허약할 때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백숙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몸을 다스리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조선시대에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지게 되었답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역마다 백숙의 조리법이 조금씩 달랐다는 건데요. 서울 경기 지역은 약초와 향신료를 넣어 깊은 맛을 내는 방식, 전라도 지역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담백한 방식으로 발전했어요.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백숙뿐 아니라 매운 양념을 더한 매운 백숙, 한방 재료를 넣은 약백숙, 심지어 퓨전 백숙까지 등장하며 계속 진화하고 있죠. 복날에 백숙이나 삼계탕을 먹는 풍습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더 오래된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복날 자체는 중국 진나라 시절부터 유래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후 전래되어 조선시대의 민간 풍습으로 정착되었어요. 조선 후기 문헌인 동국세 시기에는 복날에 닭고기나 개고기 등을 푹 고아 먹으며 더위를 이겨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특히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로 기력을 보충해준다고 하여 인삼대추 마늘 등과 함께 끓여 먹는 방식이 점차 퍼지며 오늘날의 삼계탕 형태로 발전했죠. 삼계탕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건 비교적 최근인데요.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무렵부터 삼계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1960, 70년대 이후 보양식으로 대중화되면서 복날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답니다. 즉, 복날에 백숙이나 삼계탕을 먹는 전통은 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삼계탕이 복날의 상징처럼 여겨진 건 근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예요. 정리하자면 초기 명칭은 개삼탕이었습니다. 닭, 개가 주재료이고 인삼은 부재료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이름이죠. 이후 인삼의 가치가 더 강조되면서 삼계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일제강점기 무렵 부유층 사이에서 닭백숙에 인삼가루를 넣는 요리가 유행했고 1940, 50년대에는 개삼탕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이후
냉장 기술의 발달로 인삼 보관이 쉬워지면서 지금의 삼계탕이라는 이름이 대중화되었고 복날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삼계탕이라는 명칭 자체는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며 일본인이 붙인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만 삼계탕이 대중화된 시기가 일제강점기와 겹치기 때문에 문화적 흐름 속에서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을 수 있죠. 삼계탕은 계절의 흐름에 맞춘 음식 철학을 보여줍니다.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에 먹는 이유는 더위 속에서 이열치열, 즉 열로 열을 다스린다는 동양의 지혜에서 비롯되었어요. 땀을 흘리며 뜨거운 국물을 먹고 몸속 깊은 열을 배출해 기운을 되찾는 방식이죠.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고취시키는 삼계탕. 삼계탕은 혼자보다는 함께 먹는 음식이에요. 복날이면 가족이 모여 한솥에 끓인 삼계탕을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누는 풍경이 익숙하죠. 특히 어르신들은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삼계탕을 준비하며 사랑과 보살핌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삼계탕은 세대 간의 연결고리이자 공동체적 정서의 상징이기도 해요. 약식동원의 철학. 삼계탕은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다는 전통 한의학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인삼, 마늘, 대추, 찹쌀 등은 각각 기력 회복, 면역력 강화, 소화 촉진 등의 효능을 지닌 약재로 여겨졌죠. 이 재료들을 닭과 함께 푹 끓여낸 삼계탕은 몸을 다스리는 음식, 즉 보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계승의 삼계탕. 삼계탕은 조선 후기부터 개삼탕, 백숙 등의 형태로 발전해왔고 1960년대 이후에는 냉장 기술의 발달로 인삼 보관이 쉬워지면서 대중화되었어요. 오늘날에는 복날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의 여름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음식이 된 삼계탕. 삼계탕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로 꼽히며 미국,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기도 해요. 이는 삼계탕이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 문화와 정서를 세계에 알리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계절의 흐름을 읽는 지혜,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 몸과 마음을 돌보는 철학,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이 담긴 음식이에요. 무더위에 축 처지는 여름, 한 그릇 삼계탕의 묵은 피로를 풀어내봐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